안녕하세요. 모코리 한방병원 박한솔 원장입니다. 여러분,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어떤 병이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도 그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그에 따른 한방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척추의 퇴행으로 인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퇴행성 디스크, 퇴행성 척추질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퇴행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나요? 협착증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퇴행의 의미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퇴행이란 늙고 변성되고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퇴행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다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우리 척추가 퇴행되면서 어떻게 협착증이 진행되는지 척추 MRI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척추를 옆에서 바라본 MRI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은 정상 척추, 오른쪽은 협착증 환자의 척추 MRI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협착증 환자는 허리 전체 마디가 퇴행되어 있죠. 다음은 척추를 잘라 밑에서 바라본 사진으로 왼쪽은 정상 척추, 오른쪽은 협착증 환자의 척추 사진입니다. 이곳이 바로 머리에서 다리로 신경이 내려가는 척추관입니다. 우선 척추관의 뒤쪽을 보면 황색인대와 후관절이 있는데요. 우리 척추가 늙어가면서 약해지면 척추의 전체적인 구조물이 흔들리게 되면서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척추를 버티기 위해 뼈와 뼈를 붙잡아두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집니다. 또 척추 구조물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는 후관절도 퇴행되면서 후관절 자체가 붓고 두꺼워지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후관절로 인해 옆으로부터 척추관이 좁아지면 여기 가운데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척추의 앞쪽을 보겠습니다. 척추의 앞쪽에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척추의 무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퇴행되고 수분이 빠져 높이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눌리니까 퍼지면서 밀려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떡을 누르개로 누르면 푹 퍼지면서 넓어지죠.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서 밀려나온 디스크 때문에 앞으로부터 척추관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신경을 더 압박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인대, 후관절, 디스크 등의 모든 조직들이 전반적으로 퇴행되면서 앞, 뒤, 옆에서부터 척추관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경이 눌리면 어떤 협착증 증상이 나타날까요? 보통 협착증 초기에는 허리, 다리, 엉덩이 등의 통증 위주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척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과 인대 또한 퇴행되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하고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죠. 또 앉아있을 때 의자에 닿는 엉덩이 부위에 불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로 진행이 되면서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진짜 협착증 증상입니다. 또 척추 주변 근육이 퇴행되면서 점점 더 근육이 굳기 때문에 잘 때 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밤에 잘 때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잘 때 다리에 쥐가 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렇듯 협착증 초기에는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아 걷기 힘든 진짜 협착증 증상보다는 허리, 엉덩이, 다리의 통증 위주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러한 통증 위주의 증상들은 침, 약침, 추나 치료를 통해 허리, 엉덩이 주변의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면 상대적으로 치료가 빠른 편인데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걷는데 문제가 생기는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행, 즉 척추가 늙어감에 따라 변성되고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를 지나 협착증 말기로 접어들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점점 더 심하게 압박되기 때문에 감각 저하, 감각 이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또 압박된 신경 주변의 혈류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신경이 뻗어나가는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의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위축됩니다.
말기협착증 환자는 신경이 심하게 압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근육 위축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미터 이상 걷기도 힘들어하고 감각 기능 또한 떨어지면서 미약한 통증과 같은 증상들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기협착증 증상은 척추가 퇴행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약해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 치료뿐 아니라 재활 치료가 추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퇴행으로 인해 늙고 변성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지고 약해진 건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을 살리고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커리에서는 한의사가 환자별 근력 저하 정도, 잔존 근육량, 감각 저하 정도 등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따져보고 환자에게 맞는 1:1 운동 및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해 말기협착증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말기협착증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통원으로 치료하기는 힘들고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한방 재활 치료를 받아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커리는 말기협착증의 한방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는데요. 협착증 치료 후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1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 유명 병원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한방치료군과 양방치료군을 무작위로 나누어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런 수준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도 높은 논문을 믿지 않으시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믿고 치료받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보다 자세한 논문 내용은 첫 번째 댓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